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디바메이예요. 저 요즘 진행 실력 많이 늘었다고 시카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칭찬받으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사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사건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작년 2022년에 태국 전역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의문의 사망사건이야. 주인공은 바로 태국의 인기 여배우였던 파차라 위라퐁이야. 그녀는 땡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수십 개의 드라마에서 주연, 조연을 맡았을 정도로 태국 TV에서 자주 등장하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어. 그러던 2022년 2월에 갑자기 실종된 거야. 자, 파차라 위라퐁이라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앞으로 그녀의 예명이었던 땡모라고 부를게. 우선 그녀가 실종된 2월 24일로 돌아가 보면 그날 땡모는 친구들이랑 짜오프라야 강에서 요트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날 요트에 있던 사람들은 땡모의 매니저 가틱이랑 또 다른 친구 3명, 그리고 보트 운전사까지 해서 총 6명이었는데 셀럽들 파티답게 요트에서 사진 찍고 샴페인도 한 잔씩 하면서 호화롭게 놀고 있었지. 그렇게 신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밤 10시가 됐더라. 근데 이때 땡모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었는데 하필이면 요트 화장실이 고장나 있더라고. 좀 참을까 싶었는데 아니야. 화장실이 너무 급했던 거지.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인 샌드한테 한 가지 민망한 부탁을 하게 돼.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강으로 소변을 봐야 되니까 샌드한테 요트 끝에 앉아서 발을 내밀고 있어달라고 했어. 그러면 땡모가 그 발을 붙잡고 지탱하면서 강 쪽으로 소변을 보겠다는 거지. 그 상황이 좀 민망하지? 좀 황당한 부탁이었지만 땡모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 보였나 봐. 샌드는 일단 알았다고 했고 두 사람은 요트 끝 쪽에 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샌드가 앉았고 또 땡모가 다리를 붙잡을 수 있게 길게 뻗어줬지. 땡모는 샌드의 다리를 잡고 요트 밖을 향해 웅크리고 앉아서 급하게 소변을 보게 돼. 대충 무슨 상황인지 그려지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요트가 가속 페달을 밟는 거야. 배가 앞으로 슉 나가니까 땡모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강에 빠져버렸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배에 타있던 사람들이 다 야경을 보느라고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땡모가 강에 빠지는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었고. 아니 근데 샌드는?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는데 땡모가 화장실 보는 동안 샌드는 민망할까봐 핸드폰을 보고 있었대. 그러면서 자기도 땡모가 떨어지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상황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진술이니까 좀 더 들어보자고. 땡모가 갑자기 강으로 사라졌어.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었고 다시 배를 돌려서 땡모를 찾기 시작해. 1시간 동안 나름대로 수색을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 이들은 경찰에 급하게 신고를 하게 돼.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자정쯤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어두운 데다가 또 강 물살은 너무 거센 상태여서 땡모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렇게 수색은 무려 38시간 동안 이어졌어. 거의 하루 반 동안 강을 뒤진 거야. 결국 땡모는 2월 26일 실종된 지 이틀 만에 마지막 요트 지점으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진 피블송크란 부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아. 그녀의 폐에서 모래가 발견됐더라고. 그래서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게 돼. 갑작스러운 유명 여배우의 죽음에 태국은 완전 난리가 났지. 사람들 다 충격받고 전국적으로 다툼의 물결이 이어졌어. 그런데 사건 정황이 공개되고 사람들은 땡모 사망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야. 우선 땡모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요트에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게 그게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지. 아무리 밤이라 해도 요트 위에서 친구 다리를 붙잡고 소변을 넣는다? 태국 사람 대부분이 얼굴을 아는 셀럽인데
이런 행동하는 게 솔직히 납득이 가진 않잖아. 그리고 심지어 요트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요트 어디에 있었던 간에 소면을 누는 상황이 훤히 보이는데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지 않아? 이상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니야. 사건 당일 땡모는 한벌 수영복 위에 커버업 같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 지금 보는 이 사진이 SNS에 올라온 건데 그날 입었던 옷이거든? 대충 어떤 옷인지 감이 오지? 자, 근데 여자가 수영복을 입고 화장실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게 다 밑으로 내려서 벗어야 돼. 그러니까 나체 상태가 되는 건데 과연 땡모가 그걸 감수하고서도 소변을 봐야 했던 걸까? 다른 대안이 없었냐고? 그것도 아니야. 사실 잠깐 정박하자고 했으면 충분히 어딘가에 내려서 화장실을 갈 수가 있어. 근데 땡모는 굳이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던 걸까? 이쯤 되니까 의심의 화살은 친구들에게로 쏠렸어. 친구들의 증언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거지. 사실 그 친구들이 유일한 목격자잖아. 그래서 그 증언대로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었거든. 그 중에서도 특히 땡모의 매니저이자 오랜 친구인 가틱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더라고. 근데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알고 보니까 땡모랑 가틱이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만은 아니었던 거지. 우선 가틱한테 딸이 한 명 있었어. 근데 땡모가 그 아이를 엄청 아끼고 사랑했다고 해. 근데 그냥 이모 마음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땡모가 아이를 입양할 정도인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키우기도 했었고 이건 태국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했어. 근데 왜 가틱을 의심했냐고? 사실 땡모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이 들어있더라고. 이 상황에서 땡모가 사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보험금은 서류상 자식인 가틱의 딸한테 가겠지? 그러면 이 재산은 친모인 가틱 거나 다름이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 요트 모임도 가틱이 주선한 자리였더라고. 완전 수상하지. 그리고 가틱이 사건 직후 땡모의 어머니한테 딸의 실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지기도 해. 결국 2022년 2월 27일 가틱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들은 왜 땡모의 어머니한테 그녀의 실종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고 물어봤거든. 그런데 가틱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땡모의 어머니와 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한테 알리는 건 기본이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땡모의 어머니가 친엄마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땡모랑 엄청나게 살갑고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가틱은 친구이기 전에 매니저잖아. 어쨌든 수상한 점은 그게 끝이 아니야. 가틱은 땡모의 시신이 발견되고부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이 정도면 나 범인이에요 광고한 거 아니야? 오랜 친구고 또 매니저라는 사람이 장례식에 오지 않은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가틱이 장례 기간 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날락거렸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장례식에도 안 가고 변호사부터 만나는 거냐고. 수많은 의심과 논란 속에서 땡모의 부검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허벅지 안쪽에서 깊게 패인 상처가 발견된 거야. 사람들은 땡모가 요트에서 추락한 후에 모터 프로펠러에 부딪혀서 찢긴 게 아니냐고 추측했지만 법의학자들의 생각은 달랐어. 이 상처가 모터 프로펠러랑 전혀 관련이 없대. 왜냐면 보통 요트에서 추락하면 모터에 빨려 들어가잖아? 그러면 어떤 한 부위만 다치는 게 아니라 그 시신이 전체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그 몸 한 곳에만 상처가 생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 혹시 땡모가 사망하기 전에 요트 위에서 무슨 일을 이미 당했던 건 아니었을까? 경찰은 보트를 여러 번 다시 조사하고 부검도 또 다시 해봤지만 그날의 진실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어. 그냥 결국에는 땡모가 그날 술을 마셔서 벌어진 사고사라고 판단했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킨 거지. 근데 오히려 대중들은 도저히 수사 결과에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다면 아직 남은 사람이 있지.
가틱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 그리고 사건 당일, 가틱을 포함해서 당시 요트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땡모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직후에 바로 집에 돌아갔다더라고. 그리고 모두 24시간 동안 연락도 안 받고 경찰 조사에도 되게 비협조적이었대.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연락이 안 되던 와중에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주유소 CCTV에 그들이 다 모여서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모습이 찍혀 있던 거야. 경찰 조사는 피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걸까? 혹시 무언가를 공모한 건 아닌가? 충분히 의심스러워. 자, 나는 이 사건에서 제일 이상한 게 샌드야. 자기 다리 붙잡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요트에서 떨어졌는데 그 순간 자기는 핸드폰 보느라고 그 상황을 못 봤다고? 그걸 못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샌드랑 땡모가 있던 그 요트 뒤편에 손잡이도 있었었거든? 다시 생각해보면 친구 다리를 잡고 그 균형을 잡는 것보다 그 손잡이를 잡는 게 훨씬 안정적일 수가 있었어. 그런데 정말 땡모가 이런 무모한 방식으로 소변을 보겠다고 한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도 샌드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 이후 땡모 죽음에 관해서 추가적인 수사도 또 처벌도 없었다고 해. 그러던 와중에 2022년 4월 26일 샌드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이 업로드됐더라고. 그 사진이 뭐였냐면 이 사건의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샌드와 가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린 거야. 이날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땡모의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발표한 날이었거든. 사진 밑에 글을 보면 진실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 친구가 죽었는데 자기들은 혐의가 풀렸다고 다행이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그날 진실을 완벽하게 잘 덮었다는 안도의 웃음인 걸까? 결국 사건은 사고사로 마무리됐고 요트에 함께 있던 사람들도 아무런 혐의를 받지 않았지. 그런데 이 사건 까도 뭐가 계속 나온다? 알고 보니까 땡모의 어머니가 요트의 주인이자 그날 사고 때 함께 있었던 남성 B씨. 이 사람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게 드러나. 이 10억 원의 의미가 뭐였냐면 나는 땡모의 엄마로서 같은 배에 있던 모든 일을 용서한다 라면서 수사를 종결하는 조건이었던 거지. 이렇게 유족이 더 이상 수사를 원치 않으니까 경찰도 뭐 어떡해. 더 이상 수사할 명목이 없던 거야.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땡모 어머니한테 분노했지. 이미 드러난 의문점들만 봐도 땡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건 명백하게 알 수 있잖아. 근데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10억 원에 그냥 입을 닫은 건지. 결국 땡모의 죽음은 유명인의 기이한 죽음으로 남아버렸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수사나 뭐 처벌 없이 잘 살고 있고 사건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땡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건 오로지 팬들 뿐이야. 땡모의 마지막이 어땠을지 진실은 요트에 있던 그 사람들만 알겠지. 태국에서는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 나는 정말 믿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는 거에 참 씁쓸했어. 친구도 가족도 진심으로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추모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슬프더라고. 너무 최근 사건이라 더 와닿았던 것 같아. 그리고 혹여나 이 사건이 정말 사고였다면 애꿎은 친구들만 고생했겠구나 싶었는데 그러기엔 의문점이 너무 많은 거지. 어쨌든 땡모 죽음에 관한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랄 뿐이야.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